삐쩍 마른 아프리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한국에 고마워하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1960년대 모습을 보는 듯 지저분한 흙탕물을 마시고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다가 한국 사람들이 준 기적 같은 선물로 희망을 찾습니다. 불과 약 반세기 전 케냐보다 못 살던 한국이 이제는 케냐를 도와주게 됐습니다. 케냐 대선 후보였던 라일라 오딩가는 대통령 선거 토론회 때 한국보다 케냐가 GDP가 높았는데 리더들의 마인드로 인해 한국이 케냐보다 잘 살게 됐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과 같이 경제적 성장의 길로 가자고 국민들에게 당부도 했는데요. 불과 반세기 전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을 거쳐 한국은 2층 이상 건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폐허만 남은 국가였습니다. 오죽하면 메가더 장군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한국은 회복되기 어렵다고 탄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한국이 현재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 케냐를 살려줘서 고맙다는 현지 사연입니다.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위상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뿌리라 불리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이 기후와 식량 위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케냐에서는 9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생사를 오가는데요. 벌써 3년째 우기가 사라지면서 물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수록 푸른 나무는 찾아보기 힘들고 걷다 보면 곳곳에 염소와 낙타뼈가 발견됩니다. 무려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이 마실 물과 먹을 풀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3년째 우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식량 위기로 케냐에서만 약 6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도움으로 희망을 갖게 된 토마스 완부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던 케냐 투르카나 주에서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기후변화가 야기한 가뭄은 곡식도 죽게 하고 가축도 사료가 없어 죽고 사람도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 아사하게 만들었어요. 가뭄이 시작하고 불과 몇 달 새 동네 수백 마리 가축이 다 죽고 희망도 없어졌어요. 유일한 식수였던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고 마실 거라곤 고작 흙탕물이 전부였어요. 그거나마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마셔야 했어요. 오염된 물을 마시고 나면 배가 너무 아프고 너무 무력하고 공허하고 계속 황폐화되고 남아있는 가축들조차 더 죽어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온몸에 열이 났어요. 하지만 너무 갈증이 나서 흙탕물이라도 마시고 참아야만 했어요. 우리 상황을 모르는 외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프리카는 농지가 많으니까 농사 짓고 살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이곳 투르카나는 농사조차 지을 수 없을 만큼 척박해요. 게다가 질병과 영양실조로 부모님조차 다 돌아가신 가정에서는 남겨진 어린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제가 10대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직접 숯을 만들어서 4명의 동생들을 돌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 장학금도 받고 원래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직접 나무를 하고 숯을 만들어 팔았지만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 광야에서 나무도 숯도 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막내는 영양실조로 목숨마저 위험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뇌수종이라는 질병도 앓고 있었는데 지역 내 병원에 찾아가도 치료비는 고사하고 병원까지 다시 갈 차비도 마련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제 막내 동생은 죽고 말았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난은 우리들의 운명이고 책임이라고. 그리고 그걸 순응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팍팍했어요. 그런던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등에서 사람들이 오면 동정심은 느끼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기보다는 잠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돕거나 언론에 보여주기식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이 케냐보다 훨씬 어렵게 살던 때를 이야기해주며 진심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우리를 잠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심어줬어요. 특히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안 그래도 부족한 목초지 확보를 위한 경쟁, 생존을 위한 용수 확보, 용수 확보를 위한 여성 노동 가중, 깨끗한 물과 식량 공급의 어려움으로 질병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심해져서 물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 간 다툼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정부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식수위생 개선 사업을 추진했어요. 지표수보다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하수를 활용했고 모래댐과 지하댐을 설치해서 지하수 유실을 막았어요. 지하수를 모아두는 인공 함양 시설을 설치했고요.
더불어서 전기 없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조달이 가능한 태양광 동력 펌프를 설치했어요. 저희 지역은 일조량이 많아서 에너지 조달에 유리했어요. 태양광 동력 펌프를 사용해서 에너지 걱정 없이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먼 곳까지 물 공급이 가능해졌고요. 덕분에 물을 깃기 위해 매일 6시간씩 강가를 오가던 지역 주민들은 약 1시간만 투자하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제대로 된 물이 공급되면서 학교에는 작은 텃밭도 생겼어요. 여기서 자란 작물은 아이들의 급식 식자재로도 활용했어요. 깨끗한 물로 손을 씻으니까 설사병도 줄어들고 건강해졌어요.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면서 가축을 데리고 먼 지역에 물 먹이러 가지 않아도 되면서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다른 생계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신이 보내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바꿔줬어요. 한국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4년째 제대로 된 비를 구경하지 못할 정도로 가뭄이 심했던 곳이었는데 주민들은 더 이상 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물 공급 시설 70여 개를 지역 곳곳에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케냐의 일부 지역의 어려운 사연을 듣고 케냐가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 거라는 생각만 하실 수 있는데요.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경제이자 지속적인 인구 성장과 중산층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케냐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선도국가로 현재 전력의 93%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고 10년 내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원자력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케냐 정부는 2030년까지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비전 2030이라는 국가 발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덕연구단지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콘자 테크노폴리스 건설입니다. 콘자 테크노폴리스의 핵심 기관은 케냐과기원으로 카이스트를 벤치마킹해 이공계,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인데요. 개교 첫 해에 기계 및 원자력공학과를 개설할 예정으로 교수 7명, 학생 28명으로 시작할 예정이고 기초과학부는 교수 3명, 이외학과는 교수 4명, 학생 16명 등으로 전체 인원은 처음에 약 170명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10년 후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진 학교가 되어 케냐의 경제 발전을 이끌 양질의 인재들을 다수 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1960년대 한국보다 잘 살았지만 현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과학기술과 원조를 지원받는 케냐가 케냐의 카이스트 학교 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호적인 핵심 과학 인재들을 배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이미 수천 개의 케냐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아프리카 본사가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지로서 투자와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 LG, 현대, SK, KT 등과 같은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케냐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케냐에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곳곳에 대형 쇼핑몰마다 입점해 있습니다. 거리마다 삼성과 LG의 간판이 보이고 두 회사의 로고가 쓰레기통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 케냐에서 빨래방 사업도 진행하면서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는 100여 곳이 넘는 빨래방이 있고 향후 3년간 케냐에만 1000여 곳의 빨래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케냐의 급속한 도시화로 빨래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한국의 지원을 받은 케냐는 앞으로도 한국의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나라 간의 우호적인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 아프리카의 경제 및 물류 중심지인 케냐와 한국의 기술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케냐의 경제 발전과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